장애영향평가서 작성교육 제3강 사업장 일반정보 취급시설 개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까지는 법 많이 나오고 이론적인 내용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닦으신 겁니다. 이 기본기는 실제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3강부터는 저와 같이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실전입니다. 사업장 일반정보 취급시설 개요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업장 일반정보를 같이 작성해 보실 거고요. 취급시설 개요를 또 작성해 보겠습니다.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코라 프로그램은 필수입니다. 먼저 코라 프로그램 설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라 버전 4가 배포되었는데요. 사용해 보니까 좋아진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능이 추가됐거나 개선된 부분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내용이 나오면 틈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라 프로그램 설치해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원 사이트로 가겠습니다. 장애영향평가 자료에서요. 코라 버전 4 배포 들어가서 압축 파일 다운 받겠습니다. 압축 파일 풀겠습니다. 풀어놓고 실행 파일 더블 클릭하면요.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런 보안 경고가 뜨더라고요. 컴퓨터마다 다를 겁니다. 이건요.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선택해 주어야 하는 건 없습니다. 코라 프로그램 설치됐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라 첫 화면입니다. 약 1분 정도 걸려서 코라 첫 화면까지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백지 상태인데요.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애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영향평가서를 선택하고 표준 간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을 선택하고 제출연도 2020년 또 설명까지 써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작성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표준 작성에 알맞게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 항목들을 다 작성하시면 장애영향평가서 작성이 거의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간이 작성이라면요. 간이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면 간이 작성에 맞게 항목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 정보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코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요. 제일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사업장 일반 사항, 코라에는 일반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 일반 정보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업장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관할기관, 유역환경청, 합동방재센터, 사업자 번호, 근로자 수, 표준산업분류, 업종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연락처, 영업허가, 저는 사용업을 선택했습니다. 장애영향평가서를 제출할 거고 신규 제출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냐 등등 비대상으로 선택했고 표준 작성이고 작성자 이름 쓰고 교육 이수번호 쓰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저장 누르고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항목만 작성한 상태지만요. MS 워드 파일 형태로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작성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코라를 이용해야만 작성이 가능한 항목이 있고, 사업장 일반 정보 같은 경우는 굳이 코라를 사용하지 않고도 MS 워드나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장애 영역 평가서를 제출할 때 코라 작업 파일이라던가 전자문서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종이에 출력해서 바인딩 해가지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들고 가거든요. 아마 해보시면 어떤 거는 그냥 해도 되겠다 이런 거 알게 되실 거예요. 앞에서 작성한 사업장 일반 정보 자세히 다 보겠습니다. 관할기관 작성하는 데 있어서요, 두 가지를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그리고 관할 합동방재센터를 적어 주시는 겁니다. 이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이요, 행정구역 부분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합동방재센터의 경우도 이 자료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합동방재센터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강유역환경청 시흥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산업분류 업종번호까지 기재하시는 건데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명, 분류코드를 기재하시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은 업종, 종목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건 국세청 분류거든요. 통계청 분류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영업허가 구분,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확인하셔서 체크하시고요. 영업허가 면제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놔두시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제출 대상은 장애영향평가서고, 제출 구분은 저는 신규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변경이 일어났는데 재제출 사유가 돼서 제출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사고예방제도 관계 여부, PSM, SMS 확인하셔서 체크하시고, 여기 나오는 부분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하실 때 체크하시는 거거든요. 장애영향평가서에서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 수준, 지난번 강의에서 판정하신 대로 간이인지 표준인지 체크하시고요. 작성자 이름 쓰시고요.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경우는 전문기관 이름이 들어가겠죠. 사업장에서 작성할 경우에는 작성하신 분 이름을 적으시고 교육 이수번호까지 적으시면 사업장 1번 정보 작성은 마무리됩니다. 바로 취급시설 개요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취급시설 개요는 단위 공정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와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위 공장은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련의 설비를 말합니다. 장애영향평가서는 단위 공장 단위로 작성하는 거죠. 단위 공장은 그 밑에 단위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료 처리 공정, 반응 공정, 증류 공정 등등등. 기본 평가 정보를 작성하다 보면 단위 공정별로 작성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애영향평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단위 공정은 기본 평가 정보 작성의 단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위 공정은 단위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유, 반응기, 열교환기, 탱크 등등.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단위 설비는 장외평가 정보로 가서 사고 시나리오로 도출됩니다. 장애영향평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위 설비는 사고 시나리오의 단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취급시설 개요 서식을 보시고 계십니다. 취급시설 개요는 공정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는 원료 처리 공정, 반응 공정, 제품 저장 출하 공정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취급시설 개요가 이렇게
공정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 취급시설 개요가 필요하거든요. 각 공정에 있는 내용을 모아서 총괄 취급시설 개요를 하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정 및 설비 정보에 공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지요. 여기서 공정 추가를 통해서 완료 처리 공정 만들고, 반응 공정 만들고, 또 제품 저장 출하 공정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완료 처리 공정이 생겼고, 거기에 취급시설 개요, 반응 공정의 취급시설 개요, 제품 저장 출하 공정의 취급시설 개요가 각각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급시설 개요 서식을 보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공정명 또는 시설명을 적으시고요. 부지 면적, 또 주요 건물, 해당 공정에 대한 개요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작성하실 부분은 수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수량은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치설비, 동력기계, 입출하 시설, 운반 시설만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정에 상압저장 탱크가 10개가 있다고 하는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상압저장 탱크는 2개라면요. 10을 적으시는 게 아니라 2를 적으시는 겁니다. 장치설비 종류 및 보유 수량에서요, 드럼 또는 용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만약에 창고라면 드럼통, 말통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있잖아요. 그런 걸 숫자로 세서 적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고는 아래에 보시는 기타 설비, 창고 1개소, 보관시설 1개소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드럼 또는 용기는요, 만약에 제조 사용시설에서 드럼을 갖다 놓고 바로 반응기의 원료로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제조 사용시설에 드럼 또는 용기가 있다면 그 수량을 기재하라는 의미입니다. 장치설비 중에서 앞서 나온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타 설비에 기재하시면 되고요. 창고도 역시 기타 설비입니다. 동력기계 및 보유 수량에는요, 펌프, 압축기, 송풍기, 그리고 교반기도 동력기계에 해당합니다. 유해화학물질과 접촉하는 교반기가 있다면 기타 동력기계에 기재해 주시고요. 입출하 시설 개수 적으시고, 탱크로리의 경우에는요, 우리 사업장 소유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업장에 출입하는 탱크로리가 있다면 보유 탱크로리로 잡으셔서 그 수량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급시설 개요 아랫부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구분에는요, 유독물질이냐, 제한물질이냐, 사고 대비 물질이냐, 이 구분을 적는 거고요. 화학물질명 적으시고 연간 제조 사용 수량, 보관 저장 수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동일자, 변경일자, 착공일자 등등을 적어주시면 취급시설 개요 작성은 마무리됩니다. 이번 시간은 저와 같이 사업장 일반 정보와 취급시설 개요를 작성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영향평가서 작성하는데 첫걸음을 떼신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